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엔트형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9,999명에서 10,000명을 돌파할 때 계속해서 구독자 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제가 생각나는데요. 999명에서 1,000명을 돌파할 때 보다 정말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 채널은 다른 여러 경제 채널처럼 전문적이지도 않고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경제 시스템과 금융,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고 해외 ETF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주식에서 손실된 투자금을 회복시키며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제작하는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0,000명을 넘어간 것에 대해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 가지고 정확한 정보와 진행 중인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하며 여러분과 평생 투자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나 포인트를 인상했죠. 기준금리 인상 발표는 25일 목요일에 진행하였는데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인데요.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 0.5%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대 기준금리가 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8월보다 더 높은 2.3%대로 전망한 데 이어 내년 상승률은 1.5%에서 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나 높게 치솟으며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최근 집값이 정말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죠.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값은 정말 잡힐 생각을 안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9월 0.22%에서 현재 0.12%로 감소하였지만 상승률이 감소한 것이지 여전히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정말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또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이 내년 4월에서 6월 2분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 채권 등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나라 원화를 미리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률만큼 환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향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 달러를 회수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터키라는 나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터키는 다른 나라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모습과 반대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린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해 터키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올해 들어 38%나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늘려 물가 상승을 초래하며 외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은 25일에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미국 주식 또는 지수에 대한 투자와 달러 투자를 함께 진행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시켰고, 내년 2분기부터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 및 채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전략은 원화로 미국 지수 추정 ETF 및 해외 ETF에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투자를 할 것이며, 달러도 추가적으로 모아간다면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보내왔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인 건 맞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는 또 금세 회복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S&P 500 지수 추종 ETF, 나스닥 지수 추종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미국 S&P 500,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1년 수익률은 11.51%, 코스닥 1년 수익률은 13.59%, 반면에 S&P 500 1년 수익률은 29.08%, 나스닥 1년 수익률은 33.36%입니다. SPY와 QQQ는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만 봐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주식은 박스피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죠. 게다가 앞서 설명해드린 금리 인상까지 겹쳐진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증시 탓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 잔액은 1016억 달러로 하나 1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잔액은 지난 3, 4분기 말 대비 13.2%나 증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자금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고, 미국 증시가 탄탄한 경기 기반을 토대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꾸준히 상승하고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지속적인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수할 ETF로는 현재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S&P 500 지수 추종 ETF,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이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하락 시에 추가 매수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달러도 조금씩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달러는
1174달러 정도 모았으며 원달러 환율 1193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환화로 140만원 정도 된답니다. 앞으로 원화보다도 달러로 환전해서 꾸준하게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저처럼 달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회가 된다면 달러 투자에 대한 영상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러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큰 빛을 볼 수 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조정을 받게 되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반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씩 모은 이 달러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 수익금을 안겨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러 투자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시고 직접 투자를 해 나아가신다면 투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며 환해지를 통해 수익 실현도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과 관점 그리고 투자 전략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른 투자 전략과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투자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